네, 안녕하세요. 미술치료와 미술교육 잘하게 도와드리는 요한나입니다. 아동미술 강사는 아이들을 좋아하면 너무 보람 있는 직업이죠.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 안 해도 돼서 좋기도 하고, 그죠? 네, 딱 하나, 솔직히 수입이 좀 아쉽죠? 네, 아동미술 강사는 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니까 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월급을 이렇게 올리는 비법이 있어요. 그 비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장님 코스프레 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제 경험담을 토대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은 전 세계에 약 400개도 넘는 가맹점을 가진 아텐하트의 CEO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꼬맹이고 미대생 알바생이었어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대학생일 때 그 첫 직장인 미술학원에서 사수인 선배 미술 선생님을 잘 만났거든요. 저희 그 첫 직장 이야기가 후배 강사님들, 아동미술 강사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틀림없이 월급이 올라갈 거예요. 도봉구 창동에 있는 미술 교습소였어요. 그 원장님 한 분에 오후반 맡은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저 이렇게 일했고요. 오전에 참 옛날에 보육 개념으로 아이들 봐주시는 유치부도 있었거든요. 거기 선생님도 한 분 계셨으니까 총 세 분에 저 이렇게 있었네요. 저는 이제 주 이틀 또는 3일 이렇게 고학년 대상으로 수차 대생 가르치는 그런 일을 맡았었어요. 근데 그 미술학원에는 특이한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그 원장님이 사실은 이 막 교습소를 인수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오조반 선생님, 오후반 선생님은 사실 박힌 돌이고 이 원장 선생님이 오히려 굴러온 돌 말하자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장님이 이렇게 좀 나이가 좀 더 많긴 했지만 이 학원 분위기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그 새로 오신 원장님은 두 분 선생님들을 하루라도 빨리 휘어잡고 싶으시고 이 두 분 기존 선생님들은 이미 이 학원에 아주 빠꼼이라서 원장님보다 애들도 더 잘 알고 수업도 더 잘하시고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린 제 눈에 그때 대학생이던 어린 제 눈에는 그중에서 이 오후반 선생님이 이상해 보였어요. 첫째, 그분한테는 출퇴근 시간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 출근이라고 치자면은 12시에도 나타나시고 12시 반에도 나타나시고 심지어 10시에도 나타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하면은 그냥 아침에 백화점 갔다가 볼일 보고 바로 왔어. 오늘 준비할 게 많아서 그냥 좀 일찍 왔어. 이제 곧 여름이라 선풍기 닦아야 돼서 일찍 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후반으로 매일 나오면 월급이 한 60만 원이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아이가 한 명 있는 아줌마 선생님이었는데 이른바 월급 60만 원 딱 받으면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월급 받는 날이면 룰루랄라 하고 바로 그 학원 근처에 있는 그때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거기 달려가셨죠. 이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한 점? 그냥 강사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여름이면 자기가 막 미리미리 선풍기 꺼내갖고 다 닦아놔요. 그다음에 뭐 겨울이면 또 난로를 꺼내서 닦아놓겠죠? 그리고 원장님 시키지 않아도 원래는 강사 선생님이 그냥 애들 수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챙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그런 행동들이 되게 좀 이상하고 신기해 보였거든요. 가장 이상한 건 뭐였냐면은 그런 선생님이 너무너무 즐거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고무장갑 끼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교실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막 아시죠? 애들 미술학원 바닥에 뭐 질개가루, 뭐 연필, 뭐 가루, 크레파스 막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락스를 풀어가지고 손걸레질을 안 봐도 상상이 가시죠? 자기가 원장님도 아니면서 원장님처럼 일하던 오후반 선생님이죠. 근데 저도 점차 이 오후반 선생님한테 물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이 시키신 건 뭐예요? 저는 일주일에 2번 나와서 수채화, 데생 가르치는 거 맞죠? 근데 이게 가만히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제가 해내야 되는 일은 단순히 그냥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잘해서 아이들 실력도 늘리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결국은 우리 학원이 잘 되게 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수차 대생은 지겹거든요. 그 옛날 그 입시 수차 대생 아시죠? 이 반복되는 스킬 훈련이라 가지고 이게 보통 같으면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못 다니고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전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어떤 아이가 그만 다닐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림에서도 더 성취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기도 했지만 정 안 되면 그냥 모르겠고 정 안 되면 단순히 저라는 선생님이라도 좋아서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계속 다녀야 그림이 늘잖아요. 그거 막 예를 들면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갈 때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아이랑 같이 퇴근하면 집까지 바래다 주고 슈퍼에서 과자도 사서 나눠 먹고 고민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탈을 막았어요.
근데 이제 한 두세 명 정도 저 때문에 학원을 그만두려고 했던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돌려서 오히려 그 아이들이 이제 학원 충성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었나 봐요. 어머님들한테.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 땡땡이 길동이 뭐 예를 들면 집까지 바래다 줬었어? 이러면서 이제 저를 막 하트 뿜뿜하는 눈으로 보셨을 거고요. 원장님이 칭찬을 하셔서 제가 열심히 일한 게 아니죠. 그 오후반, 그 이상한 오후반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정말 중요한 거 배웠어요. 제 평생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그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저는. 내면적 동기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나 스스로 내 양심에 나한테 떳떳하기 위해서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또 상사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내가 그냥 찾아서 하는 거, 그러면서 또 내가 성장하는 맛을 보는 거, 그리고 모두 그 오우반 선생님의 그 고무장갑 착 끼고 활짝 웃는 모습에서 배웠거든요. 아, 그 웃는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아동미술 강사 선생님들 보면 제 눈에는요, 다 제 어릴 적 모습 같고 이쁘고 기특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는데요. 그 아동미술 학원에서 강사로 알바할 때 아무리 그 파트타임 알바라도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소중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20대나 30대라면 나에게 주어진 운명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운명으로 개척할 수 있는 이 골든 타임에 들어선 거거든요. 요 10년이 골든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른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쪼잔한 생각과 마음으로 시키는 일이나 하고 퇴근 시간이나 기다리고 쉽게 돈 벌 생각하고 계산기나 두들기고 있고 그러면 내 능력이 자라지 않고 내 인생도 거기서 거기까지 이런 식으로 쪼잔해집니다. 이 영상 보고 또 이해력 딸리는 어떤 분들은 열정 페이하란 말이냐 뭐 또 이러시겠죠. 예, 근데 그런 뜻 아니라는 거 설마 다 아시죠? 원장님 주머니나 불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내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면적 동기로 일하라는 거죠. 누가 시키는 거 억지라는 것보다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훨씬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를 위해서 정성껏 일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세요. 고객이 만족하면 내 월급이 오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오래 일하면 월급이 마땅히 오른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 일해서 고객이 만족하면 월급이 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생이 늘면 내 월급이 오릅니다. 지금 제가 급여 올리는 비법 얘기하고 있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로지 내가 노력해서 내 고객이 만족해서 나 때문에 원생이 쭉쭉 늘었어. 근데 1년 뒤에 원장님이 월급을 안 올려주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어딜 가도 이보다는 많이 받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장님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원장님 안녕히 계세요. 많이 배웠습니다. 하고 다른 학원 가면 되죠. 네. 또는 아니면 그동안 내가 월급 받으면서 내 실력을 갈고 닦았잖아요. 원장님 코스프레 하면서 내가 원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훈련하고 갈고 닦았죠. 내 월급 받아가면서. 그럼 내가 교수를 차려버리면 되죠. 자, 결론 정리해 볼게요.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고 많이 벌까 이런 고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싶을까요? 네. 세상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싶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내가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틀림없이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니까요. 예, 근데 이게 정말 행운이 뭐냐면요. 다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내가 진짜 아주 조금만 달라도 완전 대우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솔직히 미술학원에서 출근 시간에 한 1시 출근이라면 한 딱 20분 전만에만 꼬박꼬박 출근하는 강사도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조금만 미리 출근해서 보세요. 오늘 수업할 프로그램도 한번 더 보고 원장님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아이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질문이라도 하면서 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오늘 만날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오늘 수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도 하고 그럼 아마도 정말 단번에 상위 1% 강사가 될걸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공짜 노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동미술 강사로 더 잘하고 싶다면 그 고정 댓글에 도움될 영상 링크도 남겨놓았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기왕이면 어떤 학원을 골라서 알바하면 좋은지도 한번 영상 찍어 볼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정말 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술로 행복한 세상 만들고 계신 모든 미술 선생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